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 셋째 주 6월 19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BS 이제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있는데 부산 말들이 포기를 하면서 서울 말들 10마리가 뛰고 있고요. 이제 뭐 주로 상태를 말씀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마사회가 발표를 해놨습니다. 포화 15%인가요? 15%면 포화죠. 예, 포화. 이제 14%까지가 이제 다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금요일, 조금 해가 좀 쨍쨍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이제 수분이 날아갈지 좀 가늠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좀 어렵습니다. 좀 토요일자보다 오히려 좀 난해한 경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한 경주 정도 제가 토요일자 마찬가지로 요건 좀 배당 좀 있다, 좀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좀 배팅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마번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첫 경주는 1300m입니다. 1300m인데 자, 이제 5번 블랙인디가 이제 선행 찬스를 만났습니다. 53kg의 부담 중량이고 자, 이런 마필드 지금 이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좋아졌는데 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수영 조기를 해놓으면은 말이 유연해요. 그러면 걷는 게 벌써 경쾌하죠. 뻣뻣하던 말이 유연해요. 거기다가 이제 동반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뻣뻣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동반 습보를 하면 얘가 이제 블랙인디면 파트너가 누구든 간에 항상 이렇게 쳐졌어요. 근데 이제 수영 조기를 해서 그런지 유연성이 좀 뭐 생겨서 그런지 하여튼간 둘이 같이 잘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서면 좀 버틸 수가 있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53kg의 부담 중량, 주로의 이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보태졌습니다. 근데 참 후차권이 좀 난해합니다. 일단 6번 동방의 혼인데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죠. 뭐 일단 뭐 이 마필이 어떤 아직까지 흠은 이제 하나 있는데 그거는 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안 차 있다라는 거예요. 파워감이 좀 떨어져요. 유연성도 있고 얘도 이제 뭐랑 같이 이제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29번 4번 누비고랑 같이 동반 습보를 하는데. 누비고도 이제 제가 토요일자인가요?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동체하고 하체 어떤 밸런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숏다리예요. 걔가 좀 이렇게 주폭이 좀 이렇게 시원시원한 게 없는데, 얘는 반면, 좀 큼직한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여유있게, 쉽게는 아니더라도 여유있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여유가 조금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개의 어떤 마체에서 나오는, 체형에서 나오는 흠은 없는데, 아직 파워감이 좀 부족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문세영 기수의 어떤 기승술로 이제 좀 엎혀지면 조금 더 나은 능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1번 질주의 바다인데 이 블랙인디하고 질주의 바다고의 격차는 거의 1초 이상이 차나요. 그럼 1초면은 이마신 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 15m? 얼추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블랙윈디가 선행을 가고 이 15m의 차이를 계속 두고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코너에서 돌아서 가지고 직선에 들어서서 블랙인디가 얼만큼 쓰고 얘가 얼만큼 탄력을 낼 거냐, 이 15m의 갭을 좁힐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랙인디가 다른 때보다는 덜 쓸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스타도 그렇고 디바인 퓨처도 그렇고 얘네들도 다 안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 질주의 바다가 앞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있다면은, 사정권 안에서 아주 좀 타이트하게 가가지고 탄력을 내는 마필이라면 뭐 쉽죠. 좀 쉬운데 얘가 언제 올라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 붙어있는 지스타나 이 디바인 퓨처 얘네들을 좀 다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메리트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동방의 혼이 6번 동방의 혼이 축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어차피 누가 블랙인들을 축으로 가든 동방의 혼을 축으로 가든 마찬가지예요. 일단 선행력을 갖고 있고 또 토요일날 만약에 선행마들이 강세가
예상이 결과가 나왔다면 아무래도 블랙인드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할 수가 있죠. 예, 그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배팅의 메리트는 없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고 1200m입니다. 예, 마찬가지죠. 이 경주는 지금 아마 3번 미르파워가 얼뜻 보기에 이제 객관적으로 기록이 좋기 때문에 얘를 좀 축으로 가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배당판에 이제 형성하는데 저 배당을 형성할 건데 사실 쟤도 못 믿거든요. 쟤도 못 믿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축을 선정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 경주는 4번 원평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곽에 MJ 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4번이고 이게 6번이면 그러니까 4번이 조금 늦어요. 뭐 0점 몇 초 차이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 스피드가 좋냐인데 이 두 마필이 다 스피드가 좋아요. 원평강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상당히 끈다라 그랬죠. 그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 이전이죠. 지난번 말고 제가 지난번에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뛸 때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고 그 기수하고 많이 실랑이를 했다, 싸웠다, 힘소진을 했다.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임다빈 기수가 여기서 선행을 포기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얘도 MJ 타임도 제가 지난번에 인기 3위였을 때도 이마필이 이건 선행 못 가면 안 됩니다. 왜? 경직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선행을 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행을 갔을 때 여기서 따라갔을 때 제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MJ 타임은 어떤 기수가 타든 제가 타든 누가 타든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앞에 말에다 둬요. 앞에 말이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세 마리가 됐든 여기에 합류를 하게 돼 있어요. 뭐 한 마리면은 좀 편하긴 하겠지만 얘 페이스에 맞춰요. 선행마의 페이스를 맞추는 겁니다. 얘가 따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내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얘가 빨리 가기 때문에 거기 페이스에 휘말린다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그냥 MJ 타임이 선행 찬스, 나 단독 선행 찬스야. 나 선행 혼자 가. 그러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누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늦으면 더 힘을 제어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선행마들이 유리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선행을 갔을 때 너는 가라 이거예요. 너는 가려면 가. 나는 내 페이스 유지하고 갈게. 근데 기수 심리도 그렇지만 사람 심리가 안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타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들을 전부 다 취임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랬던 거, 제가 좀 그랬던 기억이고요. 근데 일본 한평 에이스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김옥경 기수가 거의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이 페이스 자체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같은 맥락이에요. 4번, 6번이 가면 1번이 코스가 좋기 때문에 심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 김옥성 기수는 딱 잡고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4번, 6번이 이렇게 앞에 가기 때문에 나오면 쫓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배팅이 안 되는 거죠. 김옥성 기수처럼 딱 나오자마자 붙들면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딱 있어. 만약에 흐름이 그렇게 어떤 흐름인지는 뭐 뛰어봐야 아는 거니까 발주대가 열려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수는 앞에 말이 가면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나 오늘 취입할 거야. 마음 먹고 딱 그렇게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따라가면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뭐 힘이 덜 차 있는 거라든가 또 아직은 좀 부자연스러운 걸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한테 데미지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면 안 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 경주에는 뭐 욕심은 원평 강야인데 외곽에서 지금 MJ 타임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배팅이 안 되는 경주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MJ 타임이 선행이다 그러면 배팅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원평강야가 늦지만 안쪽에서 자리 안 비켜주거든요. 안 비켜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MJ 타임이 자기도 죽는 그 선행을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분명히 가서 근데 얘네들이 싸워서 경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버텨낼 수 있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팅이 조금 어렵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2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자, 이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뭐 정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산 육군이 뭐 지금 뭐 400마리, 500마리 있죠. 뭐 10마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 지금 국내산 육군이 지금 387마리예요. 387마리고 뭐 10마들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경주는 이런 400마리라고 치자고요. 400마리라고 치면, 이 나열을 하면 순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위를 매긴다면 얘네들은 거의 한 350배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그런 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육군에서도 좀 하이 클래스의 말들이죠. 명진 캔디 같은 경우 9번이죠. 제가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얘가 습보를 할 때 보면 50, 40, 30, 20,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검빛 동영상을 조교 동영상을 보시면 거의 마지막에 뭐 저기부터 사코나부터 잡았는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라스트에 올 때 보면은 그야말로 구보예요, 구보. 습보, 뭐 또 그 다음에 신장구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구보. 이런 식으로 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너 또 이번에 또 인기만 끌어라 그러는데, 이런 페이스에 왔어, 편성에. 얘가 혼자 선행을 가는데, 얘는 아까 이런 은평광야나 MJ 타임하고 다른 게 뭐냐면, 혼자 선행을 가요. 이게 바로 얘한테 유리한 겁니다. 예. 쓰더라도, 라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14초 5에 200m 활용 타임을, 마지막 활용 타임을 낸다 그래도, 뒤에서 걔네들이 12초대의 추입력을 갖고 있는 말 필요 없어. 예, 없어요. 얘를 덮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축으로 해서 후차권이야. 3번 라로마네라든가, 뭐 일단 기본이겠죠, 라로마네가. 라로마네가 기본이고, 여기서는 근데 명진 캔디가 서도 2차까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경주를 펼치잖아요. 근데 반면 라로마네는 뛴 거는 있는데, 얘도 아직까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수를 보일지 몰라요. 네, 제가 오늘 이 경주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이 로즈 골드인데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잘했어요. 똑바로 뛰게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근데 똑바로 뛰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힘이 드니까 조금 기대려고 하고, 이제 그래. 라스트에도 탄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자세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이번 로즈 골드가 아마 거의 바닥에서 취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바닥 취입권은 아니에요. 이마필이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한 서너 번째 딱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질주의 바다 같은 게 순발력이 좋아서 뭐 네다섯 번째 딱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서 날라오는 전형적인 취입마처럼 12초 뭐 중후반대의 탄력을 보였다면은 정말 좋죠. 그 정도 되면 진짜 좋은데, 얘는 그 앞에부터는 가지만 아직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탄력을 안 받아요. 그냥 13초 후반대.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빨리 붙고 빨리 힘 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로즈 골드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배팅권에서 뭐 함부로 이렇게 제외하기에는 조금은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어렵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예, 좀 어려운 경주죠. 축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1200m인데, 자, 일단 2번 은성바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마필들은 정말 뭐, 주로가 가벼울 때, 혼자 선행 갈 때, 요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도 되지 않느냐? 되긴 돼요. 근데 남들이 와서, 아까 누구죠? 이 명진 캔디처럼 누가 와서 명진 캔디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건들 말이 많아요, 지금. 안 그러냐고. 여기 지금 7번 아마존 킹이라든가 9번 문학 포리스트, 안쪽에 우주의 봄, 뭐 라운데시, 5번이 뭐야, 예술이야. 얘를 둘러싸는 마필이 많아요. 얘를 넘어서는 못해도 그냥 얘를 가게 만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 부담 중량 2점까지 있었죠. 김태희 기수가 50kg, 오늘 53.5에 김옥성 기수인데
근데 혼자 쉽게 가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아주 쉽게 선행을 가거나 거기다 주로까지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뭐 조건이 너무너무 그 뭐랄까 좀 큰 조건 아주 유리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우주에 보면 아파요. 아프니까 자꾸 발을 바꿔요. 그다음에 이 우주의 봄이 머니러키랑 39 머니러키가 아니라 22, 6예 이 다울킨 그거하고 동반습보라는데 자꾸 힘들어하고 발을 좀 가끔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예수리아 같은 경우 수영조교하고 주로조교는 안 했다라는 것보다 주로조교는 좀 약하게 했어요. 습보가 없습니다. 자, 천지지대입니다. 6번. 이런 마필들은 지금 아파서 못 뛰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못 뛰고 있는데 지금 아직 준우승 한 번, 3착 2번 와가지고 승분했어요.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뭐 관계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우승을 하고 상금을 많이 벌어들이고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냥 2착 3착 와가지고는 1등 상금보다 좀 적지 않을까요? 지금 2,200만 원인데 2등이면 880만 원에다가 3착 2번이면 1,000만 원. 그냥 1등 상금 한 번도 안 돼요. 2착 한 번, 3착 2번 오면 이걸 합쳐도 1등 상금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자들한테는 조금 씁쓸한 얘기겠지만 이마필 자체가 좀 아주 생김새가 상당히 좋아요. 부상만 좀 회복을 하는데 근데 이번엔 좀 좋아졌는지 문정긴 기수가 조금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는 그 과정에서 좀 똑바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퇴근하는 게 먼저예요. 왜 안 뛰어요? 왜 안 뛰어? 이게 먼저예요. 그냥 일단 똑바로 가게 해놓은 다음에 퇴근을 하면 좋겠는데 퇴근하고 똑바로 가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바뀌었어요. 아무튼 뭐 기본적인 있고 이 경주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이 리멤버 윈입니다. 3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조교의 내용이나 컨디션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꾸 조금 기대려고 해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뭐 경쾌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는데 거기다 공백기 있고 체중이 빠져서 그런지 조금 터울을 좀 두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다시 불리려는 포석인지 뭐 좀 그건 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중이 조금 불었다면 지금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는 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기온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덥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섣불리 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축이 없어요. 이 경주 자체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경주 정말 저 스스로도 어렵습니다. 축 선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경주는 뭐 뚜껑 딱 열고 결과를 봐야 그렇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경주인데 그거는 뭐 이미 강 건너 간 거니까 물 건너 간 거니까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좀 어려운 경주다. 축 선정까지도 어렵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5군입니다. 이제 요 경주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번까지 조금 마번이라기보다 요마필 뭐 후차권이 조금 난해하죠. 인기 1위가 지금 머니 가락이 될 수가 있어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개가 부담장이 높기 때문에 이제 천마비상 쪽으로 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머니 가락이 57kg면, 57kg면 얘한테는 너무 부담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천마비상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두고 타나요? 뭐 없잖아. 저런 5번 퍼스트 드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는 500kg가 가까이 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도 매번 이렇게 좀 아까 지난번에 경주 때 선행 가서 입상을 한 걸 한번 감원해요. 선행을 가서도 무너졌어요. 1700이라고 얘한테는 유리할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주로가 다 현재 뭐 포화주로이기 때문에 내일 되면 뭐 일요일 되면 뭐 거의 다습주로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얘는 몸이 뻣뻣하기로는 아주 뭐 제가 매번 나오면 말씀드리면 고개 높고 점도 운동 안 하고 리듬 없고 그러니까 또 발도 한 발만 쓰고 자주 바꾸고 그냥 조금 그 어떤 그 경주력에 좀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좀 선행을 가도 좀 그렇고, 근데 제가 뭐 선행을 간다라는 것보다 여긴 또 4번 남산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선행도 또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경주의 고른 마필이 2번 이 논스톱 그 기상입니다. 논스톱 기상인데, 이 마필을 고른 이유는 제가 로계제양이라든가 뭐 그거 뭐죠, 두손장군이라든가, 그러니까 노계제왕을 제가 여러분들 잘 봐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저런 체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두손장군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 똑같진 않아요. 조금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한데 그 중에 로계제왕은 여러분들 눈에 확 띈다라는 겁니다. 아, 저런 체형도 있구나. 저런 체형 때문에 어떤 침력이 좋은 것 같아도 한계를 딱 부딪힌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계에. 근데 얘도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체형인데,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여지껏 한 번도 제대로 그 힘안배를 해서 탄 적이 없잖아요. 그냥 단거리에서 예전에 임기현 기수인가요? 누가 앞에 가서 붙어가지고 버텨냈고, 중위권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주가 그러니까 그때는 하위군이기도 했지만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통했어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해. 상대가 강해지면서 그런 게 안 통해지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보다 자기 페이스,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커버해 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오늘은 그 기회를 만났어요. 거기다가 얘가 순발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 심한 배를 하려면은 얘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피드를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서너 번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뒤로 물러서라는 얘기예요. 대여섯 번째로. 그 정도까지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세 번째 가서 흐름이 느려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가서 제어를 해주면 더없이 좋죠. 더없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좀, 이 흐름 자체가 빠를 것을 예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리 늦어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안에만 들어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이라 그럴까요? 최악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좀 뭐하고, 힘을 안배하는 그 과정이 세 번째에서 안배하는 것과 여섯 번째에서 안배하는 게 요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수가 주먹을 푼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 번째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수가 주먹을 풀었을 때는 세 번째 가는 건 좋지만 힘 안배를 못했다는 게 그 짧은 구간. 근데 여섯 번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먹을 당겨야 되죠. 고삐를 당겨야 되죠. 당겨서 여섯 번째 가야 될 거야. 그 정도로만 아주 살포시만 당겨주면, 제어를 해주면, 당겨준다는 게 아니라 제어를 해주면 여섯 번째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잖아. 제가 아까 질주의 바다 같은 거 말씀드린, 얘는 아무리 갈락을 해봤자 뒤에 바닥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앞에 갈 수 있는 스피드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페이스만 딱 유지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논스톱 기상을 축으로 한번 공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머니가락, 러피언 파크, 천마비상, 얘네들은 기본권에 있어야 되는 마필이죠. 이 세 마필을 기본권으로 해두고, 뭐 또 이런 애들이 뭐 사실 러피언 파크도 지금 수영조교하고 나왔잖아요. 얘 나갈 때 보면은 거의 정상적인 속보가 안 돼요. 속보는 두 박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갈 때 나갈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뭐 찌그덕 거린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중심이 안 맞는 걸음을 걷는 거죠. 근데도 이마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가 힘안배 했던 것처럼 해주면 돼요. 근데 그동안 다른 기수들이 타면서 다들 밀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라스트 퍼져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하만식 기수가 3초 갔을 때, 그게 다요. 그러니까 최적의 어떤 순위요? 그 정도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상혁 기수가 그렇게 탔었으면 그 당시에는, 근데 중간에 나와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말이 느려서 거기에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제 페이스 유지해서 이런 마필들은 그냥 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수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엊그저께 얼마 김태희 기수를 말씀드렸죠. 말이 스스로 알아서 뛰는 말은 자기가 제어를 해가지고 라스트에 또 몰아낼 수가 있어요. 왜? 뛰려고 하니까. 근데 어떤 말들은 보면 전형적인 취임말 같은 건 기수가 정말 강하게 추진을 해줘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직 좀 젊은 층이었다랄까 어리다. 그러니까 파워감이 아직은 말탄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거기다가 몰고 때리고 이게 박자가 제대로 맞아가지고 어떤 그런 좀 부자연스러운 말들 같은 경우 힘을 말한테는 무리가 가겠죠. 무리가 가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경마라는 게 순위 싸움이니까 순위에 들려면 그런 강한 말머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2번 논스톱 기상인데 김동수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가 또 만약에 선행 간다, 앞에 붙어가지고 막 몰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서십시오. 그런 거는 그런 어떤 전개를 펼친다면 논스톱 기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노계재앙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두손 장군 같은 경우 박태준 기수가 타고 2번만 몰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 마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2번 논스톱 기상이 오래간만에 거리도 적절하고 또 기수도 좀 바라던 기수고 하기 때문에 논스톱 기상을 좀 한번 노려보자 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1000m고요. 미스 양호가 나왔네요. 미스 양호가 나왔는데 1300 미스 양호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니 능력이 없는데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얘는 성질이 칼칼해서 그래.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논스톱 기상처럼 막 냅두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그 미스 양호 이혁 기수가 뒤에 짬바닥에서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날라오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왜 앞에 안 붙어 이렇게 앞에 붙으면 나중에 힘을 못 쓰는데 얘 성격이 아주 칼칼해. 나갈 때 보세요. 여러분들 막 난리를 피고 나가요. 그게 뛰고 싶어하는 근성이에요. 근데 그걸 기수가 제어를 해줘야 돼. 막 뛰고 싶어하는 근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뛰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성이 최고가 이제 이게 장거리냐 단거리냐예요. 막 근성이 있는 말 갖다가 초반에 뿌르륵 하게 막 뛰게 냅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줘야 된다고요. 얘는 지금 공백기를 갖고 있고 꼴찌 오잖아요. 꼴찌 왔죠. 그 다음에 딱 붙들고 있으니까 낯이 날라오죠. 이혁 기수가 그런 캐리어가 없습니까? 근데 여기에 후차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차권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드림K, 코스모, 더 페이버릿 이 세 마필은 기본권이에요. 먹을 게 없애는 거예요. 만약에 배팅에 메리트가 있으면 공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4번 드림K 지난번 보니까 승군전인데 정말 약한 팀에서 간신히 왔어요. 착차는 좀 낯에서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간신히 왔고 이 코스모도 지금 보면 아마 어떤 조겨보는 예상가들을 보면은 전부 다 컨디션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뛰어요. 뛰는데 제가 이 마필은 여러분들 데뷔전 때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추천드렸어요. 마필은 무조건 뛴다고. 뛰어요. 근데 그거 딱 뛰고 말이 지금 컨디션이 다운이 뚝 된 마필이에요. 그 어릴 때 말이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녔어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 나올 때 보면 맨날 호흡이 이러고 다녀요. 힘드니까. 근데 실전에 들어가서는 뛰어요. 지난번 1400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데뷔전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가 언제죠? 작년 10월 달이네요. 근데 얘가 보면 그때 이제 정평수 기수가 3코너에서부터 말게 끌려 나오면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고 해요. 말이 이제 처음 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똑바로 뛰죠. 이런 것들은 고쳐지잖아요. 근데 얘가 참 이런 마필 보고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얘는 다 다습주로잖아요. 다습 양호. 건조주로 해서 한 번도 안 뛰었잖아요. 뛰었어요? 다습 11%, 불량 20%, 다습이 12%, 다습 12%, 주행심사 16%. 양호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제가 뭐 이거 한 마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주중에 제가 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야, 이 코스모가 빠지려면 이번 주에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비가 안 오다가 딱 코스모가 뛰니까 못 빼거든요. 못 빼요. 미시랑을 축으로 가거든요. 뭐 고저스 이 서브도 지금 조교는 잘했어요. 근데 조금 약간 월요일 날인가 조교하고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보니까 약간 파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드림케이크 약간 일단 기본은 코스모야. 코스모인데 저 마필은 뭐 이렇게 어떤 마음이 확 와닿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그 말 컨디션 보면 뭐 나갈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윤승할 때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도 뭐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능력이 제일 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배팅이 되지만 이제 예시장에서 말 컨디션 보시는 분이나 윤승 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섣불리 이렇게 손이 확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이런 경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경주도 웬만하면 그냥 뭐 미스 양호가 아깝긴 하지만 아깝긴 하더라도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는 거니까 좀 쉬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m, 예, 혼합 오픈 경주죠. 예, 4번 클린업 해피. 이거 뭐 매번 컨디션이 좋았던 마필인데 아니고. 2번 소울리메이트. 저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마필도 보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로게 제왕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울리메이트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게 제왕의 어떤 체형을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마필들이 아까 이제 논스톱 기상이라든가 다르지만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이 소울 메리트도 그 류예요. 근데 얘는 힘이 있고 유연해요. 유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거리에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장거리는 조금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뛴 걸 보면은 전부 다 그 모래를 여파를 최소화시켰어요. 찾아보니까 그 문세영 기수가 5착, 7착인가 왔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무리 속에서 못 왔더라고요. 그 두 번을 보니까 뭐 다른 경주도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볼게요. 그럼 7경주에 소울 메리트 이게 문세영 기수가 5착, 송재철 기수가 7착, 혼합 4등급에서 문세영 기수가 5착, 1400m에서 다스 포화주로 했어요. 그런 어떤 주로의 여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뛰는 거를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뭐 근성이 없다든가 모래를 맞는 걸 싫어한다든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2번 게이트예요. 2번 게이트고 거의 바닥권에서 와요. 이 경주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울 메리트가 좀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모르피스는 7살짜리예요. 지난번 한 번 왔다고 해서 이마필의 지난번 것까지 다 치부를 해줘야 되겠느냐. 요게 조금 이제 관건이고. 일단 어마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트제트인데, 이 이스트제트가 지금 이제 선행을 가요. 이 경주에서 찬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이제 어마어마가 얼만큼 이제 압박을 가하느냐가 관건인데 1200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마필도 보면 여러분들 이마필이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이마필로? 아닌 뭐 다른 마필도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1군 마필 중에선 1군까지 온 마필 중에서 한 발만 쓰는 마필은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다 그러면 좀 거짓말이고 거의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두 마리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주 좀 그러니까 쉬운 거죠. 여러분들 1군 마필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머릿속에 1군까지 오니까는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발만 써요. 뭐 그걸 안 바꿔줘요. 지금 이 경주를 위해서 조교사가 보조주로 해서 뭐 9보를 6바퀴, 7바퀴씩 막 해댔어요. 그래도 안 바꿔요. 그럼 조교사가 그런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말이 안 바꾸는지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임박해서는 멀로 기수가 저긴데 이 기수도 그런 건 잘 안 하더라고요. 또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5번 이제 이 경주의 5번 블랙머스크입니다. 블랙머스크를 뭐 좀 어떻게 하더라도 좀 뭐랄까요?
배팅이 안 되는 경주죠. 예, 어마어마한 마필이 뚜렷한 축마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뚜렷한 축마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마필이 입상한다는 보장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인기 1위를 보는 거예요. 들어올 확률도 있고, 예. 그만큼 이제 얘가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축을 세워서 배팅을 하는데 1번 선행가지, 모르피스, 뭐 기본 능력, 크린 오브 해피, 또 뭐예요? 블랙머스크. 이게 배팅의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두 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5번 블랙마스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매니 원더풀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매니 원더풀을 말씀을 드리면서 9보 한 바퀴씩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블랙머스크도 주로 반대로 돌면서 9보 한 바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는 되겠다. 예, 딱 한 바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블랙머스크 조교 내용 단주 조교예요. 단주 조교. 수요일날 조금 빨리 가긴 했는데 그게 숙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보면은 한 발만 쓰죠. 지난번에 누구죠? 여기 뭐죠? 마주협회장부에서 왼발로만 올라와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당시 9번 게이트였었죠. 9번이요. 9번 게이트였는데 앞이가 좀 빨라가지고 요게 조금 떨어져가지고 외곽에 있었어요. 안쪽에 뭐 두세 마리 있었고 외곽에 있었는데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얘가 지난번 뛴 것 빼고 나머지 경주를 보면 다 선행 아니면 선행 외곽에서 모래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모래 맞고 들어온 적은 없었고. 근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할 때 저 정도면 모래를 맞았을 텐데 어떻게 입상을 했지? 근데 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날아가는 그 속도가 뭐 제가 표현했네요. 50km, 40km, 30km, 20km 저 끝에 가면 총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말에게 오는 그런 데미지가 좀 적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터치스타맨인가요? 뭐죠? 이게 그 선행 같은 마필 터치스타맨이 아니라 뭐야 이게? 뭐가 영웅 루이스인가요? 히트해감. 히트해감이 선행을 가는데, 히트해감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모르겠지만, 자, 라온 패션이 그 옆에 가서 붙으면서, 그러니까 얘네 둘이 스피드가 좋지만 지구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이스만 빨리 끌고 갔을 뿐이지, 직선에 들어서는 급격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얘가 추입이 통한 거야. 추입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그날 올라온 걸음 보면, 저는 얘 걸음을 보면, 추입마의 그런 신장력, 탄력,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것만 빼고 나머지 걸 보면은, 사실 결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조기를 이렇게 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10번 글로벌 캡틴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외곽에 있어 본 적이 없었죠. 얘 모래 맞으면 저 성콘에 물 먹으러 가는 애들잖아요. 근데 10마리가 뛰면 이 색조 손가락이 10번이라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가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거리를 손해 보더라도 차라리 제가 이제 그때 페로비치 기수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거리를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1300 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남들은 1200 뛰고. 근데 얘네들은 불편해. 라스트에서 무너져. 그냥 자기 혼자 1300.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기껏 뛰어야 뭐 한 1, 20m 더 뛰겠죠. 뭐, 아무리 많이 뛰어봤자. 그 거리를 10m, 20m를 손해 보더라도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왜? 모래를 맞으면 얘가 싫어하니까. 지 혼자 스스로 힘을 빼버리니까. 그거를 조금만 감안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7경주였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 1200m 군의선 4군입니다. 글로벌 골드 대산특급 공백기 초고토록 불방울이 있어요. 근데 이 네모 프린세스가 선행 안 가면 안 된다 그러죠. 이건 뭐 이전에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데뷔전 때부터 탈 때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행심사 모래 맞고 안 뛰어. 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아주 뭐 이런 마필들도 보면 두 번째 그러니까는 선행 가잖아요. 주폭 앞세워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피드가 아니라 주폭을 앞세서 선행을 간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죠. 선행 안 가고 얘가 입상한 적 있어요. 선행 가고도 무너지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컨디션도 좀 떨어져 있고 선행도 쉽게 못 가요. 불방울을 축으로 해서 지금 이경주에서 뭐 글로벌 골드 대산특급
공백기 있어. 그러면 남는 건 유쾌한 날들밖에 없어. 그죠? 고배당 고르려 그러니까 블랙 실버요? 얘가 선행을 가나요? 얘를 선행 가서 얼마, 그러니까 부담 중량의 이점을 갖고 얼만큼 버티는, 이게 블랙 실버는 버티긴 하기 좀 힘들 겁니다. 예. 기본 사이즈가 좀 약해. 물론 이제 사이즈는 약하더라도 상대가 컨디션이 아니거나 능력이 처지거나 그랬을 때는 그 부담 중량의 이점, 경주로의 이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사이즈는 한 수 아래인데 어떤 이점이죠. 경주의 이점. 전개의 이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불방울이요? 이 마필도 뭐, 이런 평경주에서나 좀 봐줄 수 있는 마필이지. 대성경주가 아니니까. 예. 하여튼간 뭐, 예, 불방울은 있지만 후차권이 조금 난해한 경주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300m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도 정말 뭐 마찬가지입니다. 주로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 키클리런입니다. 키클리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번 우승한 걸 보고 이게 1700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상을 해버렸어요. 히든 돌풍. 근데 얘는 뭐냐면 지금 다 선행이죠. 선행 외곽이나 선행을 나섰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엔 선행이고 나머지 두 경주는 선행 외곽에서 모래 안 맞았어요. 근데 오늘은 안에 갇혀요. 물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 가려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무리해서. 근데 이게 직선이 길어요. 이게 만약에 1700 같으면은 코너가 50m 밖에 안 기 때문에 지가 최대한 힘쓰고 가야 50m예요. 근데 이 김용균 기수는 이 기수는 보면 지난번에 제가 뭔 말을 갖고 예를 들었잖아요. 26초를 몰고 가요. 13초, 13초. 400m입니다. 400m. 200m 하롱 타임이 13초가 평균이잖아요. 13초 6인가가. 13초 몇이. 하여튼간 13초 대잖아요. 그러면 26초를 몰고 갔다라는 거는 400m를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예. 어떤 기수가 그랬잖아요. 예. 200m 몰고 가서 입상하는 말 없다고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또 얘기하지만,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부스트 로켓입니다. 이거 잘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가 약했을 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흐름이 느렸기 때문에 취입이 통한 건지, 얘가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취입을 한 건지, 사실은 요게 조금 가늠이 어려워요. 요 마필은 그래요. 왜냐면, 얘가 하는 주폭이나 리듬이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지금 뛴 흐름을 보면 조금 약했어요. 느렸어요. 약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얘가 여태까지 실전에서 보여준 건 경주 흐름이 느린 데서 취입을 했다. 한편으로 보면 장점을 보면 저 정도의 등치에 저 정도의 유연성이면 더 있겠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마필인데 이게 조금 둘이 이렇게 딱 충돌이 돼서 어떤 결론을 지금 머릿속에서 안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블랙 이거 선행 가서 쓰는 마필이죠. 14조 3 쓰는 마필이고 액톤 질주 선행 안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학태필 이게 깡바닥에서 와요. 그러니까 앞에 9번하고 얘하고 거의 1초 반 차이 나요. 언제 올라오느냐 아직 거리가 1300m 퀵실버 깃든 요게 이제 저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잖아요. 3주 만에 추천드렸었는데 역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능력이에요. 라스 돌았으면 임다빈 기수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코나까지 잘 잡고 왔잖아요. 모래도 맞히고 다 했어요. 근데 라스에서 저는 올라왔다 싶었습니다.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취입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니면 선행하면 버티겠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떤 오든 걸음을 보면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면 그 흐름상 압박도 안 당하고 혼자 선행 쉽게 가고 돌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올라와요. 취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은 좋은데 몸의 경직 때문에 그래요. 거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몸의 경직, 유연성, 근성. 요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덧붙이면 체형입니다. 체형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양념처럼 얘기하는 거고 이 세 가지입니다. 경주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요. 물론 기본이 체형이지만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그 하나 단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능력을 더 보여줄 거라는 예측을 하는 건데, 안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하나의 단점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54kg 부담 중량이라, 내심 개인적으로는 다시 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좀 추천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4번 흥도림이 있고, 액톤 질주도 선행하고, 그레이캣. 이마필도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일 때가 된 것 같아요. 57kg 부담량. 부담량이 조금, 이마필은 자전 양측 근위 종자골 염증이 있었네요. 근데 4주 만에 출전하고 조교를 그렇게 세게 했다? 조교가 좀 많이 약해졌네요. 약해지기는. 목요일만 습보라고 나머지는 조금 습보하는 척 했네요. 좌측, 양측, 우측도 있었네요. 여러분들 좀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마필은 발 쓰는 게 조금 현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으른 기수 탈 때 그런 것들을 어떤 좀 최소화시켜주려면 힘 한 배를 해야 되는데, 박으른 기수라면 무조건 선행 갑니다. 그랬죠? 김태희 기수가 1300에서 뒤에서 날라오고, 문성혁 기수가 날라왔다가 1700 가면서, 주로 이제 박으른 기수가 탔었죠. 지난번에 부터, 누구죠? 문생 기수가 기승을 하긴 했지만, 그 앞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간결한 발씀을, 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줘야 돼요. 이번에는 부상까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여러분들 컨디션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9경주였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네, 이 경주가 이제 제가 아닌가요? 아까 했나요? 이 베스트 럭키, 일격필살, 라피도 아레스. 이제 이게 지난번에 라피도 아레스가 선행 외곽에 있었잖아요. 오늘은 안에 갇혀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왜냐하면 6번, 4번이 빠르기 때문에 6번, 4번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외곽으로 간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6번, 4번이 앞에 있고 얘가 안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안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팅할 때 빠져나온다에다가 전개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한다면 배팅권에 있어야 되죠. 뒤에 있다? 안 되는 거죠. 얘도 540km는 주폭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거 딱 당겨가지고 선행 외곽에서 힘 한 배 하니까 되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경주를 전개를 할지. 근데 이번에는 얘가 그렇게 입상을 했기 때문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4번, 6번이 가고, 3번이 가고. 물론 얘가 이제 밀고 나가서 선행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예측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스피드 면에서는 6번, 4번보다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안에 갇힐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갇힐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6번 이 스카이망치가 박으른 기수가 지금 안착했는데 죽기 살기 선행해. 이게 만약에 지난주까지의 주로였다면 제가 진짜 이렇게 하고 저거 할 때 이게 자세가 너무 높아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건 근성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유연성이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성도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좀 축세우기, 일격필살이요. 저거 축세우기 불안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베스트 럭키입니다. 베스트 럭키. 이마필은 제가 말씀드렸죠. 문정균 기수든가 또 누구죠? 김정준 기수인가 이런 기수 기승할 때 따라를 못 가요. 막 두들기 패고 가는데 이역 기수만 앞에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지난번에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 전도 그렇고 그 전인가요? 몰로 기수였나요? 예, 몰로 기수였을 때. 이역 기수만 타면 이마필은 앞에 가요. 근데 내측에 있기 때문에 배당만은 컨디션만 조금만 현장에서 체중 체크라든가 컨디션 체크해가지고 조금만 괜찮으면 이게 지금 센 경주가 아니에요. 스카이망치 선행 간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세가 너무 높아. 그린다르크 얘가 세죠. 8번 사이먼 킨이 세고요. 얘네 둘이 세고. 근데 이 그린다크는 안으로 기대려는 거, 사이먼 킨은 바닥에서 온다라는 거. 근데 베스트 럭키가 그러면은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7번, 8번보다는 좀 더 유리한 전개를 펼치지 않을까 싶어서 베스트 럭키의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했고요. 1700m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예. 골든 서비스 2번, 3번 큐피드 웨이브, 5번 황금 넣기, 그다음에 11번 정문 서미트, 12번 두손 장군. 두손 장군입니다. 두손 장군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박태종 기수기 때문에 힘마필 안 할 겁니다. 한 번, 두 번만 몰면 힘마필은 얘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정상 킹덤이나 뭐 이런 체장 등치가 크고 걸음이 느리고 그 결정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큐피드 베이브는 어떻게 이겼는데 이날 보면 불량주로요. 불량주. 얘가 그 다음에 입상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양호주로 해서 그 한 번 이게 4군 시절이었었죠. 이건 3군. 그런 거예요. 4군, 그러니까 상대가 약했을 때 양호주로 입상했고, 지금 최근에 와서 계속 3위, 2위인데 결정타를 못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박태종 기수가 탔기 때문에, 그동안 그 장치율 기수가 지난번에 그 전에 4차 올 때 한번 보세요. 딱 붙들어요. 붙들어도 걔가 갖고 있는 단점 때문에 라스트에서 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주로도 가볍고, 여기 뭐 누가 빨라요? 금자유가 이제 밀고 나가 선행 갈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문 서미트가 선행을 가요. 11번이 안쪽에 이제 큐피드 베이브하고. 근데 정문 서미트가 더 빨라. 스타트는 초반 스피드는 정문 서미트가 더 빨라요. 금자유하고 이런 마필들이 앞에 우르르 가면 이런 큐피드 베이브 같은 거 안에 탁 갇혀요. 3번 게이트에서 돌아 나와야 돼요. 언제 돌아 나오냐고요. 불안하거든요. 그럼 딱 하나 이제 뭐 남는 거는 누구예요? 이거 황금 넣기밖에 없어. 근데 황금 넣기가 지난번에 발변이랑 맞짱 까는 거 보면 너무 둔탁하게 뛰어요. 물론 오늘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런 단점은 알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관전하시라는 얘기고, 그러면 뒤에서 이제 날라오는 건 이제 골든 서비스가 있고, 정문 서미트가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견뎌내느냐. 지난번에도 보면 막 끌려가잖아요, 말이 얘도 보면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말은 뛰고 싶어. 근성이 좋아. 얘 등치도 좋다고요. 좋은데, 그럼 기수가 그걸 제어를 해줘야죠. 제어를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전에 보면은 저 새끼 힘 빼려고 도망간다. 막 도주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그 팬들은 보면은 진짜 막말로 해서 20m, 30m 앞에 가면은 그냥 장담을 한다 그러나요? 예. 그냥 온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온 마필이 어디서 자당도 섰는데, 자당이 그렇게 세게 보는 말은 아니지.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난번 한번 동영상 보세요. 최범현 기수가 막 끌려가요, 말한테. 끌려간다 그래. 그게 표현이 맞을 겁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는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뒀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재갈을 푼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재갈을 풀어서 말을 속도를 늦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넌 지금 여기서 천천히 뛰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행마들한테는 그게 잘 안 통해요. 말이 워낙 성질이 칼칼해서 놓으면 그냥 뛰리는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으로라도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박태종 기수는 선행 나가면 고삐 짧게 해가지고 발 앞으로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쫙 당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장이 밀리죠. 예. 그건 이제 뭐 농담이고, 아무튼 뭐 황금 넣기가 있고, 이번엔 두손 장군, 그 다음에 큐피드 베이브는 선행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문 서미트가 무너지면 이런 뭐 골든 서비스가 거의 바닥에, 골든 서비스가 아닌가요? 예. 반짝분 죄송합니다. 8번. 유니콘 알파. 이 말이 유니콘 알파하고 이 골든 서비스하고 생김새가 비슷해요. 뭐 여러분들 보세요. 자꾸 말이 헷갈려요. 저기 때 나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번호를 보는 게 말을 보니까 보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뭐 골든 서비스는 뭐 내 측에서 56kg면 얘도 못 버리죠. 예. 그래서 황금 넣기를 추구를 해서 일단 후차권에서는 골든 서비스, 큐티 서비스는 안에 갇힐 거고, 그 다음에 문학문이요? 이것도 지난번에 막 끌고 나오죠.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 인천 캡틴한테 뛸 때 뒤에서 나갈 데가 없어서 붙들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진로가 막혀서 막 절절절절 매잖아요. 막 말 이리 왔다. 근데 지난번에 막 말이 끄니까 막 그냥 뭐 지그재그로 나와가지고 나한테 팩 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황금 넣기를 축으로 해서 2번 골든 서밋 두 손장군 앞에 가는 정문 서미트까지인데 메리트 없잖아요. 황금 넣기가 당연히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축으로 배팅을 할 거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6월 19일 일요일 11개 경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지금 비가 오고 하늘은 꾸물꾸물대고 매번 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